야,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며느리 그걸 그새 고자질을 했네.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가 싸우는 사이 서윤 씨는 상당히 난감한 표정을 짓는데요. 과연 며느리 서윤 씨가 무슨 말을 했길래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가 싸우시는 걸까요? 이들의 30년 우정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사연 곧 시작합니다. 시작 전에 제게 힘을 줄 수 있는 무료 버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이 사연을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가요?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 또한 즐거운 마음으로 인사드릴게요. 저는 한서윤이라고 합니다. 결혼한 지 이제 막 2년이 되었어요. 29의 평범한 직장인이죠. 제 결혼 생활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바로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가 30년 지기 절친이라는 점입니다. 처음 남편 민준 씨를 만났을 때만 해도 이 사실을 몰랐어요. 양가 상견례 자리에서 두 어머니가 서로를 알아보시고는 깜짝 놀라 부둥켜 안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 저는 이게 운명인가 싶었죠. 시어머니와의 관계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늘 걱정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두 어머니가 친구 사이라니 이보다 더 든든한 뒷배가 어디 있겠어요. 결혼 후 생활은 정말 편안했습니다. 시어머니 박미숙님은 55살의 다정한 분이세요. 항상 웃는 얼굴로 저를 맞아주시고 친정어머니 이정희님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만나 식사를 하셨어요. 두 분이 만나시는 날이면 저도 가끔 함께 자리를 했는데 그때마다 30년 우정의 깊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이에요. 시댁에 가기로 한 날이죠. 퇴근 후 서둘러 준비한 과일 바구니를 들고 시댁 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현관까지 나오셔서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거실로 들어서니 늘 그렇듯 깨끗하게 정돈된 집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시는 시어머니를 도우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회사 일, 요즘 날씨, 친정 부모님 안부까지. 대화는 자연스럽고 편안했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데 시어머니께서 제 옆으로 오셨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청소를 좀 대충대충 하는 경향이 있더라. 구석구석 신경을 써야 집안이 깨끗해지는 거야.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살짝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곧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어머니. 더 신경 쓸게요.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조금 찔렸죠. 주말에 청소를 좀 대충 한 게 사실이었거든요. 저녁을 먹으며 시어머니께서 또 한마디 하셨습니다. 아침밥은 꼭 챙겨 먹어야 해. 민준이 건강 생각해서라도 그래야지. 요즘 젊은 부부들이 아침을 거르는 경우가 많다던데.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꼭 챙겨 먹을게요. 사실 요즘 아침 시간이 바빠서 민준 씨랑 저랑 빵이나 우유로 대충 때울 때가 많았거든요. 시어머니 말씀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준 씨에게 말했어요. 오늘 어머니가 집안일이랑 아침밥 얘기하시던데. 민준 씨는 운전대를 잡은 채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원래 그러셔. 걱정돼서 그러시는 거야. 나쁜 의도는 아니잖아. 그 말을 듣고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나쁜 분이 아니에요. 그냥 걱정되어서 하시는 말씀인 거죠.
게다가 친정 어머니랑 친구 사이니까 더 편하게 말씀하시는 것일 수도 있고요. 집에 도착해서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니 별일 없는 평범한 하루였어요. 시어머니의 조언도 사실 잔소리라기보다는 관심의 표현이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이 작은 일상이 곧 큰 파도를 일으킬 거라는 걸요. 두 어머니의 30년 우정이 흔들리고 제가 그 중심에 서게 될 거라는 걸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오늘도 평온한 하루라고 생각했을 뿐이죠. 시댁 방문 이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주말이 되었고 저는 집안 청소를 하며 시어머니의 말씀을 떠올렸어요. 구석구석 신경을 써야 한다고 하셨죠. 그래서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청소를 했습니다. 베란다 구석까지, 화장실 타일 사이사이까지 신경 써서 닦았어요. 민준 씨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땀 흘리며 청소하는 모습을 보더니 한마디 했어요. 왜 이렇게 열심히 해? 그냥 대충 해도 되는데. 저는 걸레를 헹구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구석구석 신경 쓰라고 하셔서요. 그 말을 듣고 민준 씨가 웃었어요. 엄마 말씀 진짜 잘 듣네. 그냥 하시는 말씀인데. 저도 웃으며 넘어갔지만 속으로는 조금 답답했습니다. 그냥 하시는 말씀이라면 왜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말씀을 떠올리며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김치까지.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야 했지만 해낼 수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깜짝 놀라며 고마워했어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아침 먹는다. 역시 우리 와이프 최고야. 그렇게 며칠을 보냈습니다.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밥을 차리고 청소도 더욱 꼼꼼하게 했어요.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점점 피곤이 쌓여갔습니다. 회사 일도 바쁜데 집안일까지 신경 쓰려니 체력적으로 힘들더라고요. 수요일 저녁 친정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다정했습니다. 서윤아, 잘 지내니? 요즘 어때? 시댁은 잘 다녀오고. 저는 소파에 앉아 전화를 받으며 대답했어요. 네, 엄마. 잘 지내요. 그런데 어머니가 다시 물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너한테 잘해주시고 불편한 거 없어?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불편한 건 아닌데요. 그냥 가끔 이것저것 신경 쓰라고 하시는 게 좀 있어요. 청소를 구석구석 하라든지, 아침밥을 꼭 챙기라든지. 나쁜 의도는 아니신 것 같은데, 솔직히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말을 하고 나니 후회가 됐습니다. 왜 괜히 말했을까? 어머니와 시어머니는 30년 지기 친구인데. 하지만 어머니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목소리 톤이 살짝 변했습니다. 그래. 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청소 이야기, 아침밥 이야기, 김치찌개 간이 싱겁다는 이야기까지. 말하다 보니 쌓여있던 게 많았나 봐요. 어머니는 조용히 들으시더니 한숨을 쉬셨습니다. 알았어. 엄마가 알아서 할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전화를 끊고 나니 찝찝한 기분이 들었어요. 괜히 말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저는 그냥 샤워를 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이었어요. 회사 식당에서 동료들과 밥을 먹고 있는데 친정 어머니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급한 일인가 싶어 밖으로 나가 전화를 받았어요. 서윤아, 어제 내가 한 얘기 있잖아. 네, 엄마. 왜요?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엄마가 미숙이한테 전화해 봤어. 우리 서윤이가 시집에서 뭘 잘못했다고 그런 소리를 하냐고 물어봤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엄마가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했다고요. 제 입에서 나온 말이 시어머니 귀에 들어갔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엄마, 왜 그러셨어요? 제가 그냥 푸념한 건데. 시어머니한테 직접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푸념이 아니라 사실이잖아. 엄마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우리 딸이 시집에서 구박받는 걸. 구박이 아니에요, 엄마. 그냥 조언하신 거예요. 조언이든 뭐든 내가 힘들어 하잖아. 엄마는 그게 싫어. 저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이건 제가 원했던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냥 어머니한테 푸념 좀 하고 싶었을 뿐인데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습니다.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30년 동안 쌓아온 우정에 제가 금이 가게 만든 것 같았어요. 엄마,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어요? 처음엔 당황하시더라. 자기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근데 엄마가 따지니까 나중엔 좀 언성을 높이시더라고.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두 어머니가 다투셨다는 말이었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크게 싸운 적 없다고 하셨던 두 분이요. 엄마 어떡해요? 제가 괜히 말씀드려서 내 잘못 아니야. 시어머니가 며느리 뒷담화를 나한테 하면 안 되는 거지. 뒷담화가 아니라 엄마가 물어보셔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며느리 흉보는 건 아니잖아. 전화를 끊고 회사로 돌아왔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오후 내내 멍하니 컴퓨터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퇴근 시간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는데 민준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한테 장모님이 전화하셨다며. 무슨 일이야? 저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제가 친정 어머니한테 푸념했던 것, 그게 시어머니한테 전해진 것. 민준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왜 그런 얘길 장모님한테 했어? 엄마가 지금 엄청 서운해 하시는데.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 한마디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 몰랐어요. 두 어머니의 우정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제가 서 있었죠. 금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잠을 설쳐서인지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회사에 가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준비를 했죠. 민준 씨는 어젯밤부터 말수가 줄어들었어요. 아침 식사도 거의 하지 않고 먼저 출근해 버렸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자꾸 휴대폰만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친정 어머니나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올까봐 불안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예상했던 전화가 왔습니다. 친정 어머니였어요. 서윤아, 지금 통화 가능해.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어제 미숙이한테 다시 전화했어. 제대로 한번 따졌지. 우리 딸이 시집에서 얼마나 힘들어하는데 친구라고 막대하면 어떡하냐고.
저는 식은땀이 났어요. 엄마, 그러시면 안 되는데.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어요? 처음엔 미안하다고 하시더니 나중엔 자기도 억울하다고 하시더라. 자기는 며느리 생각해서 한 말인데 왜 그걸 뒷담화라고 하냐고. 그래서 엄마가 그랬지. 아무리 우리가 30년 친구 사이라지만 며느리 흉보는 건 친구한테도 하면 안 되는 거라고. 흉이 아니라 조언이었어요, 엄마. 시어머니는 정말 나쁜 의도가 없으셨어요. 조언이면 너한테 직접 하지 왜 나한테 하셔. 그게 바로 뒷담화지. 엄마가 물어보셔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시어머니 입장도 생각해 주세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금 넌 누구 편이야? 엄마 편이야? 시어머니 편이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거울을 보며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회사에서 울 수는 없었으니까요. 오후 내내 일에 집중하려 애썼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니 민준 씨가 먼저 와 있었어요. 소파에 앉아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무슨 일 있어요? 오늘 우리 엄마한테 전화 왔어. 울면서 전화하시더라.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우셨다고요. 민준 씨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말씀이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장모님이랑 크게 싸운 적이 없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언성을 높이셨대. 엄마는 그게 너무 충격이셨나 봐. 자기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다고 며느리 생각해서 한 말인데 왜 이렇게 됐냐고 우시더라.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제가 괜히 친정 어머니한테 말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요. 민준 씨가 다가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여보, 왜 그런 얘길 장모님한테 한 거야? 우리 엄마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야. 조언 좀 하신 게 그렇게 힘들었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나쁜 분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그냥 제가 좀 힘들어서 엄마한테 푸념한 건데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럼 이제 어떡할 건데? 두 분이 30년 우정이 깨지는데 민준 씨의 말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민준 씨가 등을 돌리고 누워 있었어요. 평소라면 안아주었을 텐데 오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토요일 아침 친정 어머니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서윤아, 엄마가 미숙이한테 확실히 말했어. 앞으로 우리 만나지 말자고. 저는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30년 동안 친구였잖아요. 친구지만 딸이 더 소중하지. 엄마는 내가 시집에서 힘들어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엄마, 제발 그러지 마세요. 시어머니랑 화해하세요. 제가 잘못 말씀드린 거예요. 잘못한 게 아니야. 넌 힘든 걸 엄마한테 말한 것뿐이야. 그걸 이해 못하는 미숙이가 문제지. 전화를 끊고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민준 씨가 다가와 물었어요. 무슨 일이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시어머니랑 만나지 않겠대요.
30년 우정이 끝나는 거예요. 민준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다 내가 괜한 말을 해서 그런 거잖아. 저는 그 말에 상처받았어요. 제 잘못만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반박할 힘도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시어머니에게서 민준 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민준 씨는 전화를 받으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한참 동안 통화하시더니 나오셔서 말했습니다. 엄마가 정말 서운해 하셔. 30년 동안 한 번도 싸운 적 없는 친구가 며느리 때문에 돌변했다고. 엄마 목소리 들어보니 정말 많이 우신 것 같았어. 저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친정어머니도 남편도 모두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 말 한마디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 몰랐어요. 저는 민준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두 분께 사과드릴게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민준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사과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두 분의 30년 우정에 금이 간 거야. 그날 밤 저는 베란다에 나가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이었어요. 제 마음처럼요. 두 어머니의 우정이 깨지는 걸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두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30년 동안 매주 목요일마다 만나시던 두 분이었는데 이번 주 목요일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친정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엄마, 이번 주 목요일에 시어머니 안 만나셨어요. 어머니의 대답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당연하지. 만날 이유가 없잖아. 더 이상 친구가 아니니까. 엄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30년 동안 친구였잖아요. 친구였어. 과거형이야. 지금은 아니고.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어요. 집에서는 민준 씨와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대화가 없었어요. 예전에는 출근하면서 뽀뽀라도 했는데 이제는 그냥 인사만 하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서러웠어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차갑게 대하는 걸까요? 회사에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동료가 물었어요. 서윤 씨, 요즘 안색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어요. 수요일 저녁 시댁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준 씨의 휴대폰으로요. 민준 씨는 전화를 받더니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네, 엄마.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번 주말에 집에 오래. 우리 둘이 시어머니를 만나야 한다는 생각에 긴장됐습니다. 어떤 얼굴로 뵈어야 할까요?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까요? 목요일 밤 내내 고민했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금요일 오후 친정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윤아, 이번 주말에 집에 올 거지. 엄마가 미역국 끓여줄게.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죄송한데 이번 주말은 시댁에 가야 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시댁? 거기 왜 가? 저는 말을 더듬었어요. 시어머니가 오시래요.
그냥 인사라도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인사는 무슨 인사? 너한테 잔소리나 더 하시겠지. 엄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시어머니도 나름대로 서운하실 거예요. 서운은 내가 더해. 30년 친구가 내 딸 흉 보는 걸 어떻게 참아. 흉이 아니라니까요. 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듣지 않으셨어요. 알았어. 시댁이든 어디든 내가 알아서 해. 그리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토요일 오전 저는 민준 씨와 함께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의 침묵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민준 씨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저도 입을 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라디오라도 틀었을 텐데 오늘은 그마저 없었어요. 시댁 문을 열고 들어서니 시어머니께서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평소와 달리 현관까지 나오시지 않으셨어요. 저는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시어머니는 고개만 끄덕이셨을 뿐 말씀이 없으셨어요. 거실로 들어가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시어머니께서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민준아, 너 혼자 부엌에 가서 과일 좀 깎아다 줄래? 민준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이제 저와 시어머니 둘만 남았어요. 시어머니께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따뜻함보다는 서운함이 가득했습니다. 서윤아, 내가 나한테 불만이 그렇게 많았니?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불만이 아니라 그냥 제가 좀 힘들어서 엄마한테 푸념한 거예요. 푸념이든 뭐든 내 친정 어머니한테 내 얘기를 한 거잖아. 나는 내가 힘들까봐 걱정돼서 한 말인데 그게 뒷담화가 됐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정의하고 30년 동안 친구였어. 단 한 번도 크게 싸운 적 없었는데 내 한마디 때문에 모든 게 깨졌어. 정의가 나한테 며느리 흉본다고 소리 지르던 거 알아. 30년 만에 처음으로 친구한테 소리 들었어.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어요.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야. 이미 엎질러진 물이잖아. 민준 씨가 과일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운 걸 느끼셨는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어요.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아, 엄마는 며느리가 밉지 않아. 다만 서운할 뿐이야. 내가 중간에서 잘 좀 해줘. 점심을 먹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민준 씨가 운전하면서 말했어요. 우리 엄마 표정 봤어. 정말 많이 상처받으신 것 같아.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준 씨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혼자 거실에 남겨졌습니다. 텅 빈 거실이 너무 넓게 느껴졌어요. 휴대폰을 들어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하려다 멈췄습니다. 전화해봤자 또 시어머니 흉을 보시겠죠. 저녁을 차려놓고 민준 씨를 불렀지만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밥알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다 제 잘못인가요? 저는 그저 힘든 걸 엄마한테 말했을 뿐인데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베란다에 나가 바깥을 내다봤어요. 불 켜진 창문들이 보였습니다. 저 집들은 모두 행복할까요? 저처럼 괴로워하는 사람은 없을까요?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제 마음처럼 점점 추워지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두 어머니는 여전히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30년 동안 매주 만나시던 분들이 한 달 동안 단 한 번도 얼굴을 보지 않으신 거예요. 저는 그 사실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제 어깨 위에 얹힌 죄책감이 점점 더 커져만 갔어요.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회사 가기 전에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살도 빠지고 눈빛도 생기가 없었습니다. 민준 씨는 먼저 출근했고 저는 혼자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커피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는 프레젠테이션 준비로 바쁜 한 주였어요.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두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지금쯤 시어머니는 뭐하고 계실까? 친정어머니는 혼자 목요일을 어떻게 보내고 계실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수요일 저녁 퇴근하고 집에 오니 민준 씨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일인가 싶었죠. 여보, 오늘 동네에서 우리 엄마랑 장모님이 마주쳤대. 저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그래서요. 두 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민준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서로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지나치셨대. 근처 슈퍼에서였는데 둘 다 상대방을 못 본 척 하셨대. 그걸 동네 사람들이 다 봤어. 제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나왔습니다. 30년 지기 친구가 서로 모르는 척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게 얼마나 어색하고 힘들었을까요? 그게 다가 아니야. 민준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동네 아줌마들이 다 수군거린대. 저 두 사람이 왜 갑자기 사이가 나빠졌냐고. 며느리 때문이라는 소문도 돌고 있고 제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동네에 소문까지 났다니.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어떡해요. 제 잘못으로 두 분이 동네에서 손가락질 당하시는 거잖아요. 민준 씨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 실망이 보였어요. 저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목요일 오전 친정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어요. 서윤아, 어제 슈퍼에서 미숙이를 봤어. 알아요, 엄마. 민준이가 말해줬어요. 왜 인사라도 안 하셨어요? 인사는 무슨 인사를 해? 나한테 사과도 안 하는 사람한테. 어머니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먼저 미안하다고 해야 할 거 아니야. 우리 딸한테 그렇게 많은 잔소리를 해놓고 엄마, 시어머니도 서운하실 거예요. 친구가 자기 흉을 봤다고 생각하시니까. 흉이 아니라 사실을 말한 거지. 어머니는 단호하셨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책상 위에 고개를 묻었습니다.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일찍 나와 동네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집에 가기가 두려웠거든요. 민준 씨의 차가운 시선을, 무거운 침묵을 견딜 자신이 없었습니다. 카페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지나가시는 게 보였어요. 혼자 장을 보러 가시는 모양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친정 어머니랑 함께 다니시던 길인데 이제는 혼자셨어요. 시어머니의 뒷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카페를 나갔습니다. 시어머니 하고 불렀어요. 시어머니께서 돌아보셨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표정이 굳어지셨어요. 서윤이구나. 여기는 왜?
근처에서 잠깐 시간 보내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희 집에 잠깐 들르실래요? 차라도 한 잔 드시고 가세요.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우리는 함께 집으로 향했어요. 걸어가는 내내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여는데 손이 떨렸어요. 시어머니를 거실로 안내하고 차를 준비했습니다. 컵을 내놓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경솔하게 말해서 두 분 사이가 이렇게 됐어요. 시어머니는 차를 한 모금 마시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서윤아, 너를 미워하는 건 아니야. 다만 정희한테 섭섭할 뿐이지. 30년 동안 친구였는데 며느리 편만 들고 내 말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더라. 친정 어머니도 어머니를 미워하시는 건 아닐 거예요. 다만 딸이 힘들어한다고 생각하시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나도 며느리였어. 시어머니한테 많은 잔소리 들었지. 그래서 너한테는 잔소리하지 말아야지 했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 너를 위해서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잔소리였구나.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는 잘못하신 게 없어요. 제가 예민했던 거예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준 씨였어요. 거실로 들어서더니 어머니를 보고 놀라셨습니다. 엄마, 왜 여기 계세요? 서윤이가 차 한잔하고 가라고 해서.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나는 이만 가봐야겠다. 민준아, 엄마 걱정하지 마. 엄마는 괜찮아. 시어머니를 배웅하고 돌아오니 민준 씨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많이 힘들어 보이시던데 장모님이랑 화해하실 생각은 없으신가 봐. 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민준 씨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나도 지쳤어. 엄마는 서운해하시고 장모님은 화내시고 너는 괴로워하고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무너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우리 이혼할까요? 이렇게 사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요. 민준 씨가 깜짝 놀라 저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갑자기 이혼은 왜?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 때문에 모든 게 망가졌잖아요. 두 어머니 사이도 우리 사이도 차라리 제가 없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민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을 뿐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제 인생이 이렇게 무너질 줄 몰랐어요. 토요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민준 씨는 이미 나가고 없었습니다. 베개에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먼저 나갔어. 점심은 알아서 먹으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쪽지를 보며 또 눈물이 났어요. 예전 같았으면 사랑해라는 말이라도 적었을 텐데요.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어젯밤 울었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세수를 하고 거실로 나왔지만 할 일이 없었어요. 그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점심때가 되었지만 식욕이 없었어요. 냉장고를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하다가 그냥 물만 한 잔 마셨습니다. 휴대폰을 보니 친정 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오늘 집에 올 거야?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오늘은 집에서 쉴게요, 엄마.
어머니에게서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기 싫었지만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서윤아, 왜 집에만 있어? 나와서 엄마 좀 보자. 엄마, 저 오늘 좀 쉬고 싶어요. 몸이 안 좋아서요.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서윤아,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너 혹시 시댁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거 아니야? 목소리를 들으니 기운이 없더라.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말씀하셨어요. 너 때문에 엄마가 미숙이랑 싸운 거 아니야. 엄마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는 거면 엄마가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제가 좀 예민해진 것 같아요. 괜찮을 거예요. 전화를 끊고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가족들이 함께 산책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이를 데리고 나온 부부, 손을 잡고 걷는 노부부. 모두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만 이렇게 불행한 것 같았어요. 그때 시어머니 댁에서는 박미숙 님이 거울 앞에 서 계셨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하셨어요.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며느리한테 조언 좀 한 게 그렇게 큰 잘못이었을까? 시어머니는 자신의 며느리 시절을 떠올리셨습니다. 30년 전 25살에 시집 온 날, 시어머니께서는 정말 무서우셨어요. 밥을 해도 간이 싱겁다고, 청소를 해도 구석이 더럽다고 잔소리하셨죠.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짐했어요. 내가 시어머니가 되면 며느리한테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며느리를 딸처럼 아껴야지. 서윤이가 왔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정이 딸이니까 더 친근하게 대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막상 며느리를 보니까 저절로 말이 나오더라고요. 저것도 알려주고 싶고 이것도 가르쳐주고 싶고 좋은 의도였는데 그게 잔소리가 됐나 봅니다. 시어머니는 거울 속 자신에게 물었어요. 내가 너무 편하게 생각했나? 시어머니는 서랍을 열어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정희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25살 처음 만났던 날, 30살 함께 여행 갔던 날, 40살 아이들 학교 입학식 날, 50살 환갑잔치 날, 30년의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친구를 며느리 때문에 잃게 되다니. 아니, 며느리 잘못이 아니에요. 내가 조심했어야 했어요. 정희가 물어봐도 대충 얼버무렸어야 했는데. 그 시각 친정 집에서는 이정희 님이 홀로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지만 무슨 내용인지 전혀 들어오지 않았어요. 자꾸만 딸 생각이 났습니다. 서윤이 목소리가 이상했어. 기운이 없었어. 혹시 시댁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어머니는 불안했습니다. 딸이 힘들어하는 건 참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미숙이 생각도 났습니다. 30년 동안 함께한 친구.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곁에 있어준 사람. 남편 문제로 힘들 때 위로해준 사람. 시어머니 문제로 울었을 때 함께 울어준 사람. 이정희 님도 서랍에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미숙이와 함께 찍은 사진들. 젊은 시절의 모습들. 함께 웃고 있는 두 사람. 사진 속 두 사람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내가 너무 나갔나? 딸이 소중한 건 맞지만 30년 친구도 소중한데 어머니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딸이 우선이야. 친구보다 딸이 더 중요해.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목요일마다 만나던 미숙이가 없으니 허전했어요. 함께 밥 먹고 수다 떨던 시간들이 그리웠습니다. 혼자 밥을 먹으니 맛도 없고 시간도 안 갔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민준 씨가 집에 돌아왔어요. 제 얼굴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어. 밥은 먹었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식욕이 없어서요. 민준 씨가 부엌으로 가서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제가 했을 일인데 오늘은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라면을 끓여놓고 민준 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와서 먹어. 먹어야 기운이 나지. 저는 식탁에 앉아 라면을 먹었어요.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지만 억지로 삼켰습니다. 민준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어제 이혼 얘기한 거 진심이야.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너무 힘들어서 한 말인 것 같아요. 민준 씨도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나도 힘들어. 엄마도 힘들어 하시고, 장모님도 힘들어 하시고, 너도 힘들어 하니까 나도 힘든 거야. 우리 가족 모두가 불행해.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민준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내 잘못만은 아니야. 우리 엄마도 장모님도 나도 모두 잘못이 있어. 우리 모두가 서로를 더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야 했는데.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세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그리고 민준 씨.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답은 여전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요일 아침, 민준 씨가 먼저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거실로 나가니 식탁에 토스트와 계란, 우유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준 씨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앉아. 같이 먹자. 식사를 하며 민준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내가 생각해 봤어. 이대로는 안 되겠어. 우리가 뭔가 해야 할 것 같아. 저는 민준 씨를 바라봤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두 분 어머니를 한자리에 모셔야 할 것 같아. 이대로 계속 피하고 지내면 정말 30년 우정이 끝나는 거야. 그건 우리 모두에게 불행이잖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두 분이 만나시려고 하실까요? 지금은 서로 얼굴도 보기 싫으실 텐데요.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지. 민준 씨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나는 우리 엄마를 설득해 볼게. 너는 장모님을 한번 설득해봐. 우리가 노력해보자. 월요일 저녁 저는 친정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윤아, 무슨 일이야?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저희 집에서 식사 한번 하면 좋겠어요. 왜 갑자기? 무슨 일 있어? 어머니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시어머니도 같이요. 두 분이 한번 만나셔야 할 것 같아요.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미숙이 얼굴 보기 싫어. 만날 이유도 없고. 엄마, 제발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때문에 두 분이 이렇게 됐잖아요. 제가 너무 괴로워요.
두 분이 화해하셔야 저도 살 것 같아요. 전화 너머로 어머니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알았어. 내가 그렇게까지 말하니까. 그런데 미숙이가 먼저 사과하면 생각해 볼게. 화요일 저녁 민준 씨도 시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처음에는 거절하셨대요. 하지만 민준 씨가 간곡히 부탁하니 결국 승낙하셨다고 했습니다. 단 정의가 먼저 사과하면요. 두 분 다 상대방이 먼저 사과하기를 바라고 계셨어요. 저와 민준 씨는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두 분이 마음을 여실까요? 수요일 밤 저는 민준 씨와 함께 대책을 세웠어요. 토요일 저녁에 두 분을 모시기로 했습니다. 한정식 집을 예약했어요. 조용하고 분위기 좋은 곳으로요. 음식이 맛있으면 분위기가 좀 풀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습니다.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긴장돼서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민준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먼저 시어머니를 모시러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단정한 옷차림으로 나오셨어요. 화장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차에 타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정의가 정말 온대. 네, 어머니. 오신다고 하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니 친정어머니께서 나오셨어요. 어머니도 단정한 옷차림이셨습니다. 시어머니와 마주친 순간 두 분 모두 멈칫하셨어요. 미숙아, 친정어머니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정희야, 시어머니도 대답하셨어요. 차로 이동하는 동안 뒷좌석의 침묵이 무거웠습니다. 저는 운전석 옆에 앉아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두 분은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한정식 집에 도착했습니다. 조용한 방으로 안내받았어요. 네 사람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가 마주보고 앉으셨고 저와 민준 씨는 양쪽에 앉았어요. 음식이 나왔지만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어색한 침묵만 흘렀어요. 저는 참을 수 없어서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두 분,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요. 민준 씨가 제 말을 이었습니다. 두 분이 30년 동안 쌓아온 우정이 이렇게 끝나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저희 때문에 두 분이 힘들어 하시는 게 너무 마음 아팠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입을 여셨어요. 정희야, 나는 내가 서운해. 30년 동안 친구였는데 내가 나한테 소리 지른 건 처음이야. 며느리 편만 들고 내 말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잖아. 친정어머니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서운해, 미숙아. 우리 딸이 힘들어하는데 내가 그런 말을 나한테 하면 어떡해. 친구 사이라도 선은 지켜야지. 두 분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했어요. 두 분, 제발 들어주세요. 모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 시어머니의 조언이 처음에는 잔소리처럼 느껴져서 힘들었어요. 솔직히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걸 친정어머니한테 말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건 제 잘못이에요. 시어머니를 향해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는 저를 아껴주시는 마음에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저도 알아요. 나쁜 의도가 아니셨다는 거.
그런데 제가 예민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친정 어머니를 향해 말했어요. 엄마도 저를 아껴서 그러신 거잖아요. 딸이 힘들어한다고 생각하시니까 참을 수 없으셨던 거. 저도 이해해요. 저는 두 분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두 분 다 서로를 아끼시는 마음이 있잖아요. 30년 동안 함께 하셨잖아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곁에 계셨잖아요. 그 우정이 제 때문에 깨지는 걸 보는 게 너무 괴로워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발 화해하세요. 서로 이해해 주세요. 저는 두 분 모두 사랑해요. 두 분이 다시 친구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시어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친정어머니도 눈시울이 붉어지셨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먼저 입을 여셨어요. 정희야, 미안해. 내가 내 딸한테 너무 편하게 대한 것 같아. 친구 딸이라고 더 편하게 말했는데 그게 부담이 됐구나. 내가 조심했어야 했어. 친정어머니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미안해, 미수가. 내가 딸만 생각하고 내 입장은 생각 안 했어. 넌 며느리 생각해서 한 말인데 내가 너무 심하게 나갔어. 두 분은 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손을 내미셨어요. 손이 맞닿는 순간 두 분 모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30년 친구를 이렇게 잃을 뻔했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정말 미안해, 미수가. 앞으로는 조심할게. 친정어머니도 대답하셨습니다. 두 분은 일어나 서로를 끌어안으셨습니다. 저와 민준 씨도 눈물을 흘렸어요. 드디어 화해하신 거예요. 30년 우정이 다시 이어진 순간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은 어느새 겨울로 접어들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목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친정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오늘 미숙이랑 점심 먹기로 했어. 오랜만에 우리 단골집에서 만나. 저는 문자를 보며 흐뭇했습니다. 두 어머니가 다시 매주 만나고 계셨거든요. 하지만 예전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이제는 저에 대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하신다고 했어요. 친정어머니께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미수가, 우리 서윤이 얘기는 이제 서로 조심하자. 좋은 얘기만 하고. 시어머니도 동의하셨대요. 그래, 정희야. 우리가 며느리 때문에 싸웠던 거 2번 다시는 없어야지. 두 분은 그렇게 새로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저녁 시간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시어머니께서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서윤아, 왔구나. 어서 들어와. 예전처럼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거실로 들어가 앉으니 시어머니께서 차를 내오셨어요. 이제는 편안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서윤아, 요즘 회사 일은 어때? 많이 바쁘니? 적당히 바빠요, 어머니. 요즘은 새 프로젝트를 맡아서 정신없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몸 관리 잘하고. 시어머니는 거기서 멈추셨어요. 예전 같았으면 아침밥 꼭 먹으라는 말씀을 하셨을 텐데 이제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도 그 배려를 느낄 수 있었어요.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시어머니를 도우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이시는데 간을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서윤아, 맛 좀 봐줄래?
간이 적당한지 모르겠네. 제가 맛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딱 좋아요, 어머니. 맛있어요. 시어머니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다행이다. 내 입맛에 맞으면 됐어. 식사 중에 민준 씨가 물었습니다. 엄마, 이번 주 목요일에 장모님 만나셨어요. 어떠셨어요? 시어머니는 밝은 표정으로 대답하셨어요. 좋았지. 오랜만에 수다도 떨고. 근데 이제는 예전이랑 조금 다르더라. 서로 더 배려하게 되는 것 같아. 나쁘지 않아.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시어머니께서 제 옆으로 오셨어요. 서윤아, 그동안 미안했어. 내가 며느리 입장을 더 생각했어야 했는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야말로 죄송해요. 제가 예민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어머니 마음은 알았어요.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셨어요. 앞으로는 불편한 거 있으면 나한테 바로 말해. 참지 말고. 우리 사이에 오해가 쌓이지 않게.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저도 노력할게요. 금요일 저녁 친정을 방문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제가 좋아하는 잡채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어제 시댁 다녀왔어요. 시어머니가 잘해주시더라고요. 저는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래. 미숙이 원래 좋은 사람이야. 엄마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했나 봐. 미안해, 서윤아. 괜찮아요, 엄마. 엄마도 저를 아껴서 그러신 거잖아요.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서윤아, 엄마가 깨달은 게 있어. 내가 이제 어른이고 결혼한 사람인데 엄마가 너무 나섰던 것 같아. 내가 알아서 잘할 수 있는데 말이야. 엄마. 저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힘들 때 엄마한테 말하면 들어줄게. 근데 엄마가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을게.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볼게. 어머니의 말씀에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토요일 오후 민준 씨와 함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이 소복이 쌓인 거리가 아름다웠습니다. 민준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 저는 민준 씨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당신도요. 요즘 많이 웃잖아요. 그러게. 한동안 우리 집 분위기가 얼마나 무겁였는데. 이제야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아. 민준 씨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어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두 어머니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제가 무너질 것 같았죠. 나도 마찬가지였어. 엄마도 챙겨야 하고 너도 챙겨야 하는데 둘 다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 미안했어. 이제는 괜찮아요. 저는 민준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 모두 성장한 것 같아요. 시어머니도, 친정어머니도, 저도, 당신도. 그날 저녁 두 어머니와 저희 부부 4명이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한 달 전 화해의 자리 이후 처음으로 모인 자리였어요. 분위기는 예전보다 훨씬 밝고 편안했습니다. 식사를 하며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가 옛날 이야기를 하셨어요. 25살에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 아이들 키우면서 힘들었던 이야기, 함께 여행 갔던 이야기.
두 분은 웃으며 추억을 나누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분들의 30년 우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 우정이 잠시 흔들렸지만 다시 회복됐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식사를 마치고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희야, 다음 주 목요일에도 만나자. 우리 단골집에서. 친정어머니께서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그래, 미수가. 이번엔 내가 먼저 가 있을게. 두 분을 배웅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준 씨와 저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오늘 두 분 보니까 정말 좋더라. 다시 친구로 돌아가신 것 같아.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저는 민준 씨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그때의 갈등이 없었다면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민준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덕분에 우리 모두 성장한 것 같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눈이 세상을 덮으며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 가족처럼요. 이제 저는 두 어머니 사이에서도 아내로서도 딸로서도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불편한 게 있으면 참지 않고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어머니도 며느리의 입장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셨고, 친정어머니도 딸의 독립성을 인정하게 되셨어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모두가 서로를 아끼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었기에 갈등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30년 우정도 가족의 사랑도 모두 지켜낼 수 있었어요. 저는 민준 씨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민준 씨도 저를 보며 웃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정말 괜찮을 거예요. 창밖의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새하얀 눈이 세상을 덮으며 모든 상처를 치유하듯이 우리 가족도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 성숙하고 더 이해심 많고 더 사랑이 깊은 가족으로 거듭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일기장을 꺼내 한 줄을 적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족은 진짜 가족이 되었다.